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 여기 나이팅게일이야. 요게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 마음씨 고운 소녀.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꽉꽉 쌩얼아 머리카락 보일라. 포세노프, 너 나무 뒤에 숨은 거 다 보인다. 얼굴만 가리면 안 보이는 줄 아는가 봐. 하하하. 마당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뛰놀고 있었습니다. 녀석들도 무엇이 저렇게 재미있을까. 창가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던 어머니는 문득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플로렌스가 안 보이네. 마당에는 맏딸 퍼서노프와 모처럼 놀라운 조카들 뿐이었습니다. 혼자서 뭘 하고 있을까? 궁금해진 어머니는 플로렌스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려는 순간 방 안에서 플로렌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가엾어라. 이렇게 다쳐서 어떡하지? 내가 치료해 줄 테니 조금만 참아. 어머니는 깜짝 놀라 방문을 와락 열었습니다. 플로렌스, 누가 다쳤니? 네 엄마, 안젤라가 다쳤어요. 팔이 부러진 채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지 뭐예요. 플로렌스는 안타까운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플로렌스는 언니 포세노프가 쓰레기통에 버린 인형을 주워다 정성껏 꿰매고 있었습니다. 언니도 어머니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플로렌스를 타일렀습니다. 플로렌스, 그 인형은 그만 버리려구나. 엄마가 새 인형을 사줄게. 싫어요 엄마. 팔까지 아픈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플로렌스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방 안에는 누덕누덕 기운 인형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모두 포세노프가 내다버린 인형들을 플로렌스가 고쳐놓은 것이었습니다. 인형은 아파할 줄 모른단다. 그런 녀석. 어머니는 말을 하다 말고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어쩌면 이렇게 마음이 고울까. 어머니는 플로렌스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한쪽 팔이 부러진 인형을 보고 가슴 아파한 이 마음씨 고운 소녀가 바로 뒷날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등불을 든 천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입니다. 어린 천사 플로렌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1820년 5월 10일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플로렌스의 아버지 윌리엄 에드워드 나이팅게일은 영국의 이름난 귀족 출신으로 훌륭한 신사였습니다. 굉장한 부자였던 아버지는 남달리 여행을 즐겼습니다. 어머니 프랜시스 역시 아름답고 교양 있는 부인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결혼식을 올린 뒤 몇 년 동안 유럽 여러 나라를 두루 돌아다니며 신혼여행을 즐겼습니다. 두 사람은 이탈리아를 여행하던 중에 두 딸을 얻었는데 큰딸이 나폴리에서 태어난 포세노프였고 둘째 딸이 바로 피렌체에서 태어난 플로렌스였습니다. 플로렌스는 런던에 있는 집 말고도 리어스트와 엠블리에 따로 별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이팅게일. 얘가 그 둘째. 얘인 것 같은데 플로렌스. 플로렌스 다른 말이. 그러면 나이팅게일 근데 이 책 아니야? 근데 읽다 보면 나와. 그 이름이 그 비밀이 나와. 그게 되게 부자다 맞지? 런던에도 집 있고 이렇게 별장 여러 가지 집. 우리도 집 두 채 더 있잖아. 맞지? 그래서 여름에는 새끼도 있잖아. 새. 맞아. 동호도 있고. 시리가 맞아. 그래서 여름에는 북쪽에 있는 리어스트에서 시원하게 지내고 겨울이면 남쪽에 있는 따뜻한 엠블리에서 지내곤 했습니다. 이만큼 있는데. 그러네. 3개. 플로렌스가 10살 되던 해의 겨울이었습니다. 플로렌스네 가족은 어느 해처럼 엠블리의 별장에서 겨울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엠블리에는 가난한 농부들이 플로렌스가 10살 되던 해의 겨울이었습니다. 플로렌스네 가족은 여느 해처럼 엠블리의 별장에서 겨울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엠블리에는 가난한 농부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음씨고운 플로렌스는 마을 교회 목사님을 따라다니며 가난한 농부들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농부들은 모두 초라한 오두막집에서 근근히 끼니를 이어가며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불쌍해.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을까?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농부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플로렌스의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특히 알아놓은 사람들을 볼 때면 플로렌스의 커다란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곤 했습니다. 플로렌스는 어머니에게 받은 용돈으로 먹을 것과 약을 사서 아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저씨, 이 약을 드시고 꼭 나으셔야 해요. 어린 플로렌스가 작은 손으로 이마를 만져주거나 손을 잡아줄 때마다 사람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플로렌스는 목사님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목적 옆 오솔길을 지날 때였습니다. 우우우 캥캥 우우 난데없이 숲속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사님 개 짖는 소리예요. 정말 그렇구나. 몹시 아파하는 것 같아요. 빨리 가보아야겠어요. 플로렌스는 말을 마치자마자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숲속으로 뛰어들어가던 플로렌스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뒤따라오던 목사님도 멈춰섰습니다. 개 한 마리가 덫에 걸려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개는 몹시 괴로운지 이빨을 드러낸 채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플로렌스는 겁도 없이 개 앞으로 다가가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안 돼, 플로렌스. 그러다 물리면 어쩌려고 그래. 괜찮아요. 이 개는 양치는 할아버지네 개 캡이에요. 플로렌스는 개의 발에 걸려있는 덫을 떼어내렸습니다. 그러자 개는 고통스러운지 무서운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개, 조금만 참아. 내가 금방 덫을 풀어줄게. 플로렌스는 개를 안심시키며 덫을 풀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한참 만에야 플로렌스는 겨우 덫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개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인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엾어라. 조금만 참아 캡. 이제 다 됐어. 플로렌스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수건으로 상처 입은 개의 다리를 정성스레 감아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목사님과 함께 개를 번갈아 안아가며 양치기 노인의 오두막으로 갔습니다. 목사님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양치기 노인은 플로렌스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워했습니다. 플로렌스 아가씨는 참 착하기도 하시지. 이 고마움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러자 플로렌스는 수줍은 듯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뭐. 이렇듯 착하고 인정 많은 플로렌스를 마을 사람들은 모두 어린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천사의 고민. 어느덧 플로렌스는 17살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영국의 돈 많은 귀족들은 화려한 무도회를 자주 열었습니다. 플로렌스네 가족도 런던에서 지내는 봄과 가을에는 거의 매일같이 무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엄마, 근데 있잖아. 아까 걔 응. 엄마. 그랬을 때 얘가 피 묻힌 거 아니야? 피가 여기 너한테 탁 걸려가 피가 난 거를 닦아주는 거야. 근데 있잖아. 응. 응. 얘 치마에 피 묻히나 봐. 피 좀 묻었겠지. 맞지? 도와주다가. 얘 손으로 딱. 응. 지은이가 닦아줘. 자. 지은이가 가서 닦아줬다 그러자. 친구라 그러자. 지은이가 플로렌스 친구라 그러자. 처음에는 플로렌스도 무도회에 나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플로렌스는 아무런 보람도 없이 웃고 즐기기만 하는 그런 생활에 차츰 실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옳지 않아.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길일까? 이러한 생각이 들자 플로렌스는 점점 무도회에 나가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러나 플로렌스의 마음을 모르는 어머니는 플로렌스를 무도회에 데리고 다니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어서 예쁘게 차려입거라. 멋진 청년들은 우아한 아가씨를 좋아하는 법이란다. 그럴 때마다 플로렌스는 마지못해 어머니를 따라 무도회에 나가곤 했습니다. 무도회장은 늘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로 흥청거렸습니다. 어딨지? 하얀 헬렌켈러는 여기 없어. 있잖아. 여기는 다른 런던이야, 런던. 헬렌켈러는 미국 사람이잖아.
사람들은 무도회장 한쪽에 나 차려진 누구가 식탁에서 제일 많아? 서지영 아 여기 여기서 여가시 많아. 사람들은 무도회장 한쪽에 차려진 식탁에서 잠깐만. 나는 식탁에서 갖가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번쩍번쩍 빛나는 샹드리에가 드려진 무대로 나가 춤을 추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즐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플로렌스의 머릿속에는 엠블리 마을의 가난한 농부들이 떠올랐습니다. 한쪽에서는 끼니를 잊기도 어려운데 다른 한쪽에서는 배가 터지도록 먹고도 음식이 남아돌다니.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플로렌스는 자신이 꼭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살고 싶어. 그 길만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야. 그러나 플로렌스는 자신이 원하는 길로 선뜻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훌륭한 신랑감을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바람을 저버릴 수가 없었던 플로렌스는 점점 말이 없는 소녀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어난 플로렌스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살고 싶어요. 하지만 제게는 힘이 없습니다. 부디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어디선가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플로렌스는 기도를 하다 말고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플로렌스는 다시 기도를 드리려고 손을 모았습니다. 그때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플로렌스, 나를 위해 일하거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 소리는 아득히 먼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플로렌스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다 들으셨군요. 이제부터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꼭 참고 하나님께 봉사하겠어요. 제게 힘과 용기를 주세요. 기도를 하는 플로렌스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부터 플로렌스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 하나님께 봉사하며 살겠다는 플로렌스의 결심은 날이 갈수록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무슨 일을 해야 할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께 봉사하는 길일까? 플로렌스는 말을 읽고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플로렌스가 요즘 이상해요. 말수도 적어지고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게 말이요. 그래서 말인데 플로렌스의 기분도 풀어줄 겸 여행을 떠나는 게 어떻겠어? 그게 좋겠어요. 여행을 하다 보면 플로렌스도 다시 명랑해질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여행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1837년 가을, 플로렌스네 가족은 프랑스로 떠나는 배에 올랐습니다. 배는 하루 만에 프랑스 동쪽에 있는 작은 항구에 닿았습니다. 플로렌스네 가족은 마차를 타고 프랑스 남쪽 지방을 두루 여행한 뒤 이탈리아로 건너갔습니다. 여기에서 플로렌스가 주인이에요. 맞아. 주인공이에요. 맞아. 이탈리아는 오랜 역사를 지닌 나라답게 모든 것이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특히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이 잔뜩 전시되어 있는 미술관은 플로렌스의 마음을 한껏 사로잡았습니다. 이탈리아는 정말 멋진 나라야. 미술관마다 어쩌면 이렇게 훌륭한 그림들이 많을까? 모처럼 마음이 즐거워진 플로렌스는 그동안 나가지 않던 무도회장에도 나가 거리낌 없이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플로렌스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겠다는 자신의 결심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이듬해 겨울 제노바에 있는 한 미술관에서 그림을 감상하던 플로렌스는 우연히 시스몽디라는 역사학자를 만났습니다. 마침 역사 공부를 하고 있던 플로렌스는 시스몽디를 알게 된 것이 여간 기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탈리아의 역사책을 읽고 있던 플로렌스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시스몽디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플로렌스는 시스몽디의 집 앞에서 뜻밖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더럽고 낡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시스몽디의 집 문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겨울인데도 대부분 양말도 신지 않은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시스몽디 선생님 집 앞에 서 있는 걸까? 플로렌스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수염이 덥수룩한 시스몽디가 커다란 바구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바구니에는 빵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얘가 싫어. 아니, 시스몽디 선생님이잖아. 플로렌스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시스몽디는 바구니에 담긴 빵들을 하나씩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플로렌스는 한 기둥에 서서 사람들이 모두 돌아갈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사람들이 다 돌아가자 플로렌스는 시스몽디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니 플로렌스 양 언제 왔습니까? 조금 전에요. 선생님 그런데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시다니. 그러자 시스몽디는 안타까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플로렌스 양도 봤겠지만 이 나라에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들을 돕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요. 저 불쌍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요. 비록 큰 부자는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줄 빵은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은총이지요. 시스몽디의 말을 듣고 플로렌스는 부끄러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동안 나는 무엇 하고 있었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겠다고 내 스스로 맹세해놓고도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니. 플로렌스는 시스몽디의 깊은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사람을 사랑하는 저 눈빛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마음을 아껴서는 안 되는 거야. 플로렌스는 새로운 깨달음으로 가슴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되리라. 1839년 플로렌스의 가족은 긴 유럽 여행을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런던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변한 것은 플로렌스뿐이었습니다. 플로렌스의 눈앞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 자꾸만 어른거렸습니다. 그해 여름 플로렌스의 가족은 더위를 피해 리어스트에 있는 별장으로 갔습니다. 리어스트에는 직물 공장에 다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엠블리의 농부들처럼 무척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플로렌스는 가난한 사람들이 다니는 병원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병원 복도에도 피고름을 닦아낸 손뭉치가 아무렇게나 벌어진 채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치료실도 복도와 별로 다를 것이 없이 지저분했습니다. 게다가 지저분한 옷차림을 한 의사가 소독도 안 한 수술도구로 수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도 퉁명스럽고 거칠기 짝이 없었습니다. 플로렌스는 너무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병원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그 무렵에는 병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귀족들이나 부자들은 병이 나면 주치의를 불러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병원을 찾는 사람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사들은 치료비도 제대로 못 내는 가난한 사람들을 성의 없게 치료하기 일쑤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더욱 정성껏 치료를 해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함부로 하다니 플로렌스는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 나는 앞으로 간호사가 되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정성껏 돌봐주겠어. 병원을 나서면서 플로렌스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플로렌스는 자신의 결심을 부모님에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에는 간호사를 가난해서 오갈 데 없는 여자들이 택하는 천한 직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플로렌스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플로렌스를 불렀습니다. 플로렌스, 요즘 무슨 말 못할 고민이라도 있니? 내 얼굴이 말이 아니구나. 한동안 대답을 못하고 망설이던 플로렌스는 마침내 자기 생각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뭐라고? 간호사가 되겠다고?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 천한 간호사가 되겠다는 거냐? 절대로 안 된다. 어머니는 예상했던 대로 펄쩍 뛰었습니다. 플로렌스는 어머니에게 매달리다시피 간청했습니다. 저는 이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제 한 몸을 바치기로 결심했어요. 어머니, 제발 허락해 주세요. 내 딸이 간호사가 되겠다니. 어떻게 그럴 걸 허락할 수 있단 말이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어머니는 화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언니 포세노프도 어처구니 없다는 듯 플로렌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플로렌스, 넌 일을 안 해도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런데 왜 고생을 사서 하겠다는 거니? 게다가 간호사라니!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플로렌스, 네 착한 마음씨는 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이팅게일 가문의 딸이 간호사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음을 돌리도록 해라. 아버지는 플로렌스를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플로렌스는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결혼을 마다하고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플로렌스는 간호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내 뜻을 이해해줄 날이 오겠지. 그때까지 혼자서라도 간호사가 될 준비를 하자. 이렇게 생각한 플로렌스는 부모님 몰래 간호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간호학에 관한 책과 병원에 관한 책들도 구해다 읽었습니다. 플로렌스는 가족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밤에만 공부를 했습니다. 플로렌스는 매일같이 밤을 새우다시피 간호학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플로렌스의 몸은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허약해져 갔습니다. 허옇게 생겼다. 빼빼 마르고 몸이 점점 약해지는 거. 부모님은 하루하루 야위어가는 플로렌스를 볼 때마다 몹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플로렌스에게 말했습니다. 플로렌스, 여행을 좀 하고 오는 것이 어떻겠니? 요즘 네 건강이 말이 아닌 것 같구나. 플로렌스는 어머니의 권유를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1847년 플로렌스는 이탈리아의 로마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때 플로렌스의 나이 27살이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플로렌스는 우연히 시드니 허버트 부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드니 허버트는 뒷날 국방성 장관을 지내기도 한 영국의 이름난 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플로렌스는 허버트 부부와 저녁을 함께하면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간호사가 되어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아무나 할 수 없는 고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간호사가 되고 싶은데 부모님이 한결같이 반대를 하시니 어쩌면 좋을까요? 허버트 부부는 플로렌스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을 천하게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플로렌스처럼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간호사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우리도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플로렌스는 가족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무척 기뻤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은 저를 이해해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허버트 부부의 격려에 플로렌스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허버트 부부와의 만남은 플로렌스에게 시스몽디 다음으로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준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어. 플로렌스는 새로운 각오를 품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간호학 공부를 했습니다. 플로렌스가 29살 되던 해 어느 맑은 여름날이었습니다. 플로렌스는 리처드 마일네스라는 청년과 함께 숲속 오솔길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여러 가지 훌륭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플로렌스는 이런 리처드를 마음속 깊이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미덩굴 아래에 있는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플로렌스, 할 말이 있어요. 리처드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플로렌스, 당신과 결혼하고 싶소. 나와 결혼해주겠어? 플로렌스는 뜻밖의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리처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곧 빨개진 얼굴을 감추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플로렌스의 가슴은 설렘으로 마구 뛰었습니다. 플로렌스는 리처드가 청혼한 것이 무척 기뻤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나도 리처드가 좋아. 하지만 결혼을 하면 내 꿈이 깨어질지도 몰라. 플로렌스는 마음이 몹시 어지러웠습니다.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겨있던 플로렌스는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리처드, 저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간호사가 되어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제 꿈은 깨어지고 말 거예요. 미안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플로렌스는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하지만 내 결심을 꺾을 수는 없어. 플로렌스는 이렇게 다짐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꿈을 이루다. 세월이 흘러 플로렌스 엄마 나이팅게일은 깎았으면 좋겠다. 꺾어?
뭘 꺾어? 아니, 아, 이사된 거 응. 깎았으면 좋겠어. 아, 결혼했으면 좋겠어, 지연이는? 응. 세월이 흘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어느덧 31살이 되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이제 누가 뭐라든 자신의 길을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 갈 길을 가겠어. 나이팅게일은 우선 독일에 있는 카이저스 베르트 병원으로 가서 간호사 수업을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851년 마침내 나이팅게일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일로 떠났습니다. 카이저스 베르트 병원은 아름다운 전설을 간직한 라인강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이 병원에서 석 달 동안 간호법을 배울 계획이었습니다. 엄마 근데 있잖아. 응. 나 징계 응. 근데 만약에 응. 뭐 이거는 누구야? 여기 이제 그 마을에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파도 이렇게 치료도 못 받고 이렇게 누워있어. 나이팅게일이 처음 병원에 찾아갔을 때 다른 간호사들은 모두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부잣집 딸이 뭐가 아쉬워서 간호사가 되려 할까? 글쎄 뭐가 이유가 있겠지. 하지만 석 달 동안 참고 견뎌낼지는 두고 봐야지.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간호사들은 차츰 나이팅게일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호감 갖는 게 아니야. 좋게 생각하는 거. 나이팅게일은 언제나 남보다 먼저 일어나서 환자들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간호사들이 꺼리고 귀찮아하는 일들도 앞장서서 해냈습니다. 환자들의 더러운 피고름을 닦아낼 때에도 전혀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팅게일은 고운 얼굴에 사랑을 가득 담고 따뜻하게 환자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어느덧 병원에서 일한 지 석 달이 지나 다시 영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병원 원장은 나이팅게일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나이팅게일야, 당신은 다른 간호사들에게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요. 간호는 기술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갑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나이팅게일은 헤어지기 섭섭해하는 간호사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눈 뒤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이팅게일이 집에 와보니 아버지가 심한 눈병에 걸려 알아 누워 있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밤을 새워가며 정성껏 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의 정성어린 간호로 아버지의 병은 차츰 회복되어 갔습니다. 아버지는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자신을 간호하는 나이팅게일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네 마음을 너무 몰라주었던 것 같구나. 이제는 네가 선택한 일에 최선을 다하거라. 나도 힘나는 데까지 너를 도와주마. 아버지. 나이팅게일은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1853년 4월 나이팅게일은 로마에서 만났던 허버트의 추천으로 런던에 있는 가난한 여성을 위한 병원의 간호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 병원은 다른 병원들과 마찬가지로 시설이 형편없이 낡았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음식이나 영양 상태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나쁜 환경에서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없어. 나이팅게일은 직접 빗자루를 들고 다니며 병원 곳곳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위한 시설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층마다 더운 물이 나올 수 있게 하고 음식을 쉽게 나를 수 있도록 승강기도 설치했습니다. 환자들이 언제든지 간호사를 부를 수 있도록 병실마다 종도 달았습니다. 나이팅게일은 틈나는 대로 병실을 돌아다니며 정성껏 환자들을 보살폈습니다. 뭐 도와드릴 일 없어요? 오늘은 기분이 어떠신가요? 나이팅게일은 이렇게 묻고 다니며 환자들의 손발을 문질러 주기도 하고 음식을 떠먹여 주기도 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또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환자들을 요양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환자들은 모두 친형제처럼 사랑을 쏟는 나이팅게일에게 한없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전쟁터로 가다. 큰일 났어! 전쟁이 일어났대! 전쟁이라니 무슨 소리야? 러시아가 터키로 쳐들어갔대. 그래서 우리 영국이 프랑스와 손을 잡고 터키를 도우러 간다는 거야. 1854년 런던 거리는 온통 전쟁 이야기로 술렁거렸습니다.
전쟁은 흑해 근방에 있는 러시아의 크림반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크림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해 3월 드디어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은 크림반도로 향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날마다 수많은 병사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부상병들을 치료해줄 시설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상병들을 돌봐줄 따뜻한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부상병들은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1854년 10월 14일 런던 타임스라는 신문에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부상병들의 비참한 모습을 다룬 기사가 크게 실렸습니다. 평화를 위해 싸우다 부상당한 병사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터키의 스쿠타리에 야전병원이 있긴 하지만 시설도 형편없고 간호사들도 부족합니다. 병사들은 간호사들의 따뜻한 손길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여성들이여 이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시오. 신문을 읽던 나이팅게일은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왜 진작 이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전쟁터야말로 가장 간호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닌가. 나이팅게일은 국방성 장관으로 있는 허버트에게 서둘러 편지를 썼습니다. 장관님, 저는 크림반도에 가서 부상당한 병사들을 돌보고 싶습니다. 곧 허버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나이팅게일 양을 스쿠타리 야전병원의 수간호사로 임명합니다. 나이팅게일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해 10월 21일 나이팅게일은 38명의 간호사들을 이끌고 크림반도로 향했습니다. 스쿠타리 야전병원은 흑해를 사이에 두고 크림반도 맞은편에 있는 터키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쿠타리 야전병원에 도착한 나이팅게일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병원 시설이 너무 엉망이었던 것입니다. 뭐야 요거는? 이게 병원이래. 병원 안은 쓰레기통처럼 더웠고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게다가 햇볕도 전혀 들지 않았고 천장과 벽에는 빗물이 줄줄 스며들었습니다. 침대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살펴보고요. 부상당한 병사들은 맨바닥에 누운 채 피고름으로 얼룩진 담요 한 장을 덮고 시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야전병원이라지만 이럴 수가. 나이팅게일은 부상병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군의관들은 이를 도와줄 간호사들이 온 것을 크게 반겼습니다. 그러나 장교들은 나이팅게일 일행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뛰어들어? 어디 얼마나 버티나 볼까? 장교들은 이렇게 빈정거리며 나이팅게일 일행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함께 온 간호사들 가운데 몇 사람이 끔찍한 병원 모습에 질려 그만 영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이팅게일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이팅게일은 남은 간호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돌보는 일에는 어려움이 많은 법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죽어가는 생명을 구해냅시다. 풀이 죽어있던 간호사들은 나이팅게일의 격려에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등불을 든 천사. 나이팅게일은 제일 먼저 청소부터 했습니다. 어둡고 더러운 환경에서는 좋은 치료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팅게일은 간호사들과 함께 병원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고 붕대와 베개, 이불보 따위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에게 필요한 수건, 컵 따위도 사들였습니다. 그런 한편 나이팅게일은 런던의 여러 신문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얼마 뒤 의약품과 담요, 옷가지 등이 도착했습니다. 스쿠타리 야전병원은 차츰 병원다운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아까 이 병원이 이렇게 된 거야? 나이팅게일이 다 청소하고 이렇게 했어.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나이팅게일을 업신여기던 장교들도 차츰 나이팅게일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늘 친누이처럼 자상하게 환자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손발을 못 쓰는 환자들에게는 그들의 손발 노릇을 해 주었습니다. 상처에서 고름이 줄줄 흘러 고약한 냄새가 나도 눈살 한번 찌푸리는 일 없이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온종일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하다 밤이 깊어서야 고단한 몸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밤에도
등불을 들고 조심조심 환자들 다 사이를 고마운데 걸어다니며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이팅게일이었습니다. 기분 어떠세요? 많이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수술한 자리가 잘 아물었나 한번 볼까요? 나이팅게일은 조용히 침대 사이를 오가며 환자들의 시중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담요를 다시 덮어주기도 하고 따뜻하게 적신 수건으로 상처를 닦아주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나이팅게일은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느라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시달릴 대로 시달린 병사들에게 나이팅게일의 따뜻한 보살핌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나 나이팅게일 간호사의 목소리만 들어도 아픈 게 싹 가시곤 해. 나도 마찬가지야. 나이팅게일 간호사만 보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져. 나이팅게일 간호사는 천사야. 사람의 모습을 한 아름다운 천사 말이야. 병사들은 너도 나도 이렇게 말하며 나이팅게일을 친누이처럼 따랐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나이팅게일은 병사들 사이에서 등불을 든 천사라고 불렸습니다. 고통에 시달리던 병사들도 고향 생각으로 눈물을 흘리던 병사들도 나이팅게일의 따뜻한 위로를 받으며 차츰차츰 기운을 되찾아갔습니다. 스쿠타리 야전병원은 이제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1855년 5월 나이팅게일은 전쟁이 한창이던 크림반도로 갔습니다. 크림반도 여기저기에 임시로 세워진 병원들을 둘러보고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이팅게일은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번번이 끼니를 거르거나 밤을 새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나이팅게일은 열병에 걸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병사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나이팅게일 간호사가 무척 위독한가 봐. 혹시라도 등불을 들고 우리를 보살펴주던 나이팅게일 간호사의 모습을 영영 못 보게 되면 어쩌지? 병사들은 모두 크게 걱정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영국에도 알려져 신문들마다 나이팅게일이 열병에 걸려 쓰러졌다는 소식이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나이팅게일의 건강을 걱정하며 빠른 회복을 빌었습니다. 이런 염려 덕분인지 나이팅게일은 이게 조금씩 나이팅게일이야? 건강을 되찾기 뭐 얘가 시작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이야?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병사들과 영국 국민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조용한 귀국. 여기 나이팅게일 어머니래. 여기는 나이팅게일이 어린 시절을 보낸 겨울 별장. 나이팅게일 엄청 부자거든. 그래가지고 엄마 이 나이팅게일이야? 나이팅게일. 근데 엄마 나이팅게일이 엄청 부잔데도 간호사 거기에 들어. 너가 앞에 못 들어서 그런데 엄청 부잔데 평생 일 안 하고 이게 살아도 될 정도로 엄청 부자야. 맨날 아름다운 드레스 입고 무도회 가고 이렇게 막 자기 꾸미고 이렇게 막 사는 그런 귀족들 있잖아. 나도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저는 힘이 없어. 엄마 아빠가 다 반대하니까 저는 간호사가 되어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돕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반대를 하고 저는 힘이 없습니다 이러는데 그 기도하는 중 하나님 음성이 들려. 내가 너의 힘이다. 너의 꿈을 이루어라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간호사가 근데 엄마 아빠 허락을 안 했는데 어떻게 했어? 했는데 이제 성인이 됐는데 엄마 아빠 허락을 해줘. 아빠가 눈병이 걸렸는데 아빠를 막 간호를 해주거든. 그래가지고 아빠가 이제 내가 이제 너의 꿈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조용한 기국. 1855년 9월 11일 그동안 연합군의 거센 공격에 맞서 끈질기게 버티던 러시아의 세바스토폴 요새가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엄마 근데 있잖아. 나이팅게일은 이 사람들 왜 돌아다닌 거야? 간호사인데 전쟁이 터졌어. 그 전쟁이 터진데 병사들이 다치잖아. 그래서 병사들을 고쳐주러 거기 임시병원 그 야전병원이라 그래. 거기 이제 간 거야. 근데 야전이 뭐야, 엄마? 그 병원이 임시로 있는 병원. 병원이 이 여기야? 영원토로 있는 게 엄마, 아니라 여기야? 여기. 얘한테 간 거야. 병원에
전쟁터에서 다친 병자들을 이렇게 도와주러. 세바스토폴 요새 싸움은 크림 반도에서 벌어졌던 싸움 가운데 가장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부상병이 너무 많아 일일이 병원으로 나를 수도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죽어가는 병사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한 나이팅게일은 다시 한번 크림 반도로 건너갔습니다. 안 죽었어? 누가? 나이팅게일? 크림 반도는 러시아군의 요새가 무너지긴 했지만 아직 전투가 끝나지 않아 몹시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나이팅게일은 그런 위험 따위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나이팅게일은 포탄이 비오듯 쏟아지는 전쟁터를 누비고 다니며 정성껏 부상병들을 돌보았습니다. 나이팅게일의 용감한 행동은 곧바로 영국에 알려졌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터를 누비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나이팅게일의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따라 배웁시다. 영국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나이팅게일을 위한 기금 모으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에 나이팅게일 기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코울리게의 어린아이부터 아들을 전쟁터로 보낸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이 이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1856년 3월 29일 2년 남짓 계속되었던 크림 전쟁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병사들과 간호사들은 앞다투어 고국으로 돌아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크림 전쟁의 영웅 나이팅게일이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나이팅게일은 스쿠타리 야전병원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병사들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저도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팅게일의 이러한 희생정신은 영국 국민들에게 커다란 이게 뭐야? 감동을 나이팅게일. 불러일으켰습니다. 강아지 같은데? 마지막 환자가 스쿠타리 야전병원을 떠나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있잖아. 응. 여기에 여기 병원에서 누가 제일 아플 것 같아? 여기 제일 아플 것 같아. 돌봐준 사람도 없고 지금. 나는 지금 얘가 제일 아플 것 같아. 강아지. 나이팅게일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영국 국민들은 나이팅게일을 환영하기 위해 성대한 축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나이팅게일은 전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칭찬을 받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야. 나의 작은 힘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것뿐이야. 그해 7월 28일 영국의 어느 조그마한 항구에 배 한 척이 닿았습니다. 조금 뒤 소박한 옷차림을 한 여인이 강아지 한 마리와 고양이 3마리 그리고 풀 한 포기가 든 가방을 들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바로 나이팅게일이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떠들썩한 환영 행사를 피해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돌아왔던 것입니다. 나이팅게일이 데리고 온 강아지와 고양이는 병사들에게 선물로 받은 것이었고 풀 한 포기는 영국 병사들이 가장 많이 희생된 땅에서 뽑아온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씨앗. 나이팅게일에게는 오랫동안 지녀온 꿈이 있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무엇보다 병원의 시설과 제도를 환자들에게 좀 더 편리하게 고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을 교육시킬 간호학교도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이팅게일은 빅토리아 여왕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나이팅게일의 손을 잡으며 그동안의 수고를 위로했습니다. 당신은 영국의 자랑입니다. 당신의 희생과 봉사정신은 똑같이 사용한 나이팅게일이 평생일 거라면 근데 부상 덕치라고 그거 두 개를 어떻게 다 같이 해? 그러니까 조절했겠지. 그러고는 영국군 총사령관에게 나이팅게일을 군대병원에서 일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군대병원들을 찾아다니며 그동안 환자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시설과 제조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갔습니다. 나이팅게일의 노력 덕분에 군대병원은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1857년 나이팅게일은 영국의 군대병원에 대하여 라는 책을 썼습니다. 간호노트라는 책도 썼어. 나이팅게일이 간호법에 대해 쓴 책이래. 여기서 나이팅게일은 어디 있는지 안다? 그리고 1859년에는 병원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적은 병원에 관한 노트와 간호법을 적은 간호노트라는 책을 잇따라 펴냈습니다.
이 책들은 곧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어 병원 제도를 고치는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1860년 7월 나이팅게일은 책을 편에 번 돈과 크림 전쟁 중에 영국 국민들이 모금한 나이팅게일 엄마, 기금으로 왜 크림 당근이야? 크림? 그 러시아 그 동네 그 이름이 크림이래. 만두. 크림 맛있는데. 뭐? 느끼하지 않아? 세계 최초로 정식 간호사 학교가 세워진 것입니다. 곧 많은 젊은 여성들이 이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귀족 집안의 딸들도 많았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모두 깔끔한 간호사 옷을 입혔습니다. 엄마. 그리고 어느 학교보다도 엄하게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나이팅게일은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러분, 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머니와 같은 자상한 보살핌과 격려입니다. 언제나 그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곧 이 학교의 뒤를 이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간호사 양성학교가 잇따라 세워졌습니다. 나이팅게일의 노력으로 사람들은 이제 간호사를 가장 보람있는 직업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864년 스위스 사람인 앙리 디낭의 노력으로 세계 적십자사가 창설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도 기뻐한 사람은 나이팅게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적십자사의 정신은 나이팅게일의 신념과 꼭 같았습니다. 1872년 런던에서 세계 적십자사 회의가 열렸을 때 앙리 디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적십자사가 있게 된 것은 모두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덕분입니다. 크림 전쟁 때 등불을 들고 부상병들을 치료하던 나이팅게일의 고귀한 모습을 보며 저는 적십자사를 세울 꿈을 키웠습니다. 말년의 나이팅게일. 이처럼 자신이 뿌린 사랑의 씨앗이 하나씩 열매를 거두어 가는 동안 나이팅게일은 점점 늙어갔습니다. 눈도 침침해지고 기운도 약해졌습니다. 이제 그 보람찼던 삶을 마칠 때가 된 것입니다. 1910년 8월 13일 90살의 할머니가 된 나이팅게일은 잠자리에 든 뒤 영영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의 장례식은 아주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을 떠들썩하게 치르지 말라는 나이팅게일의 유언 나이팅게일 때문이었습니다. 죽었어? 부유한 귀족의 딸로 태어나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었던 간호사가 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은 가난하고 병들어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몸바쳐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몸으로 수없이 많은 일을 이룩해냈습니다. 등불을 든 사랑의 천사 나이팅게일의 무덤 앞에는 그 흔한 기념비도 아름다운 장식물도 없습니다. 오직 작은 십자가 하나만 세워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나이팅게일이 남긴 아름다운 사랑의 정신은 세계 간호사들의 가슴에 남아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이팅게일의 삶이 어떤 것 같아? 나백 것 좀. 봤어? 왜 여기 질문? 이 전쟁이 났잖아. 크림 전쟁. 엄마 나 질문. 하나씩 지훈이 질문. 있잖아 나이팅게일이 응. 어렸을 때 응. 근데 착하긴 한데 부모님 말씀을 좀 안 듣는 거. 부모님 말씀 안 들었다고? 착하긴 한데 물론 이런 거만 해서 버려하면 안 버리고 고쳐주고. 아, 그랬어. 그랬어. 인형도 버린 거 주워와가지고 다 꼬매고 이랬지. 버려라 그랬는데 잘 사준다 그랬는데 안 버리고 그런 거. 그렇지. 그 부잣집 딸인데 엄청 막 살 수 있을 텐데 맞지? 응. 이제 엄청 부잣집 딸이거든. 나이팅게일이. 자, 그럼 여기서 자 엄마가 질문. 아까 크림 전쟁이 일어났잖아. 크림 전쟁 말고 또 아는 전쟁 있는 친구. 지훈이. 어떤 전쟁?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 전쟁. 또 지훈이는? 전쟁. 우리나라도 전쟁 있었잖아. 이스라엘. 이스라엘 전쟁, 6.1 전쟁,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또 임진왜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큰 세계에서 큰 전쟁을 대전이라 그러거든. 세계 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것도 있지.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전쟁이 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왜 자꾸 싸우는 거야? 더 욕심을 부려서 나라를 더 많이 뺏고 싶어. 뺏고 싶어가지고. 나이팅게일 좀 지원이 얘기해봐봐. 못생겼지 않아? 아니 이거 나이팅게일 어머니야. 나이팅게일이야. 나이팅게일. 그 좀 못생겼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뭐라고?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응. 고생을 많이 해. 지원이는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총 싸고 막 칼로 싸우고 막 말 타서 응. 막 싸우고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 맞지? 그거 어떤 거 같아? 그 무서운 거 같아. 나쁜 무서워. 거. 맞아, 나쁜 거 같아, 맞지? 응. 응. 전쟁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응. 어떻게 하면? 전쟁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그 막 나눠 먹고 막 사이좋게 지내고. 나눠 먹고 사이좋게 지내고. 역시. 하나는? 나는 안 말해. 하나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야가 이렇게 농부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랬거든. 아 근데 얘는 응. 이렇게 예쁜 옷 입었는데 눈물이 나나? 하지. 그래가지고 고민을 한 거야. 이렇게 자기 너무 호화롭게 지내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잠깐만 이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아.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야. 하나는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라 생각해? 지훈이는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라 생각해? 나는 사이좋게 지내. 사회적인 플로렌스가 자기 맨날 부잣집 딸이잖아. 아름다운 샤라라라한 드레스 입고 무도회에서 가고 맛있는 것도 엄청 막 고급진 거 많이 먹고 춤추고 빰빰 빰빰 빰바라바라바라바 춤추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근데 아까 그 농부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먹을 거 없어서 굶고 치료도 못 받고 이런 모습 보면서 어느 날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야. 아, 여기는 먹을 게 남아돌아서 배가 터지게 먹고도 음식이 남아돌고 옷도 이거 입었다 저거 입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옷도 없어서 막 그러거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야. 하나가 만약에 나이팅게일이라면 이때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 나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안 났을 텐데. 안 났을 것 같아. 그냥 빰빠 빰빠 이게